제주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제주어가 더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소돌이 해보죠, 마심. 제주어가 지금 그 소멸 위기 4단계에 들어와 예.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그 지정하기로 제주어는 소멸 위기 4단계다 이렇게 지금 지정을 했어요. 소멸 위기 4단계라는 것은 5단계는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라는 건 소멸 직전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네스코는 뭐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냐면 그 데피니션을 보면은 조부모 세대가 구사하는 제주어를 손자 손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들 하르방들 고라가면 할망 하르방들 고라가면 손지들은 왁곽행 할머니 뭐라고요 이러거든요. 귀눈이 왁곽. 네, 그 귀눈이 왁곽행에 그냥 영까지 오라마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망 할아방이 나 너 바나나니 그러니까 손자하고 손녀가 바나나요? 나 너 바나나니? 내가 널 봤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할머니 바나나요?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되는 지금 굉장한 심각한 소멸위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 모두가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 적극적인 대책 강구 다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한번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가 관광학을 전공해서 네. 관광적인 측면에서 관광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예. 이 언어는 생활이죠. 사상이고 뭐 문화고 그 언어 없이 어떻게 문화가 형성됩니까? 근데 그 언어가 박물관에 들어가서는 보존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간 제주어 보존 기간 이거 대단히 치졸한 방법입니다.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이 문화는 언어는 생활 속에서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친구가 도의원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뭐냐면 그 제주도에 고령화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마을이 심각한 마을 몇 개, 동쪽에 한 2군데, 서쪽에 한 2군데 정도를 해서 여기는 제주어를 구사하는 마을이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영어 마을 들어가면 영어만 쓰지 않으면 거기서 뭐 펜도 하나 못 산다고 그래요. 이게 제주도에 건설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주도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런 게 관광마을에 제주도에 영어 마을 쓰는 데가 있어서 물론 국제학교니 이런 전략적으로 하는 데는 차지하고라도 만약에 그걸 바꿔서 제주도 말만 쓰지 않으면 볼펜도 안 팔아준다라고 하면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옷도 제주도 옷도 입고 그야말로 민속촌에서 하는 것처럼 하되 왜 영어 마을은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투자를 하는데 사업가들이 말인 겁니다. 왜 제주도 마을은 기획조차 안 하느냐? 제주어 마을을 만들자. 야, 참 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뭐 다른 뭐 글쎄요, 저는 뭐 모습과 육지 것이어서 처음 와가지고 그 제주 말에 대해서 그 놀란 게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5일장에 갔을 때 이제 할망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할망장에 갔을 때 그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게 들었다는 것 그게 하나고 2번째는 제가 이제 조그만 그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좁잡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컸으니까 애들은. 근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 그게 이제 좁다, 비좁다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에 대해서 나름 또 그 애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여름방학 때 마요르카라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마요르카라는 데를 갔더니 마요르카는 제주도하고 유사하게 아픈 과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페인한테 그 지배를 받을 때 마요르킨,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말을 못 쓰게 했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람한테 제주도 말을 못 쓰게 한다, 사투리를 못 쓰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언어라는 게 우리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표준어 강요 정책 정책 있죠. 있죠. 국가적으로. 예. 물론 국가적으로. 그렇고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 가서 대학 가가지고 방학 때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서울 좀 물 먹은 애들 서울말 써가면 예. 네. 막 균대가리 버서정에 곰밥 먹는 야 소리 한다. 곰밥 먹은 소리 하지 마라. 님 끓이는 소리 하지 마라. 제돈 말로 골라. 정해놨거든요. 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아이고 절반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예. 님 끓이지 마라. 제돈 말로 골라.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옹진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 묵은성 사람입니다. 이제 반반씩 제가 이렇게 섞였는데 저는 뭐 제주 원주민입니다만은 명실상부하게. 근데 저 아까 실장님 그 제주어 보호구역 말하자면 뭐 인디언 보호구역처럼 제주어 보호구역 그것도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로 제안하고 싶어요. 뭐 마시? 보라보카 맛이. 그건 뭐냐 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공교육. 그러니까 맞아요. 유초 중등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 대학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에서 제주어 교육을 일주일에 2시간씩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입법이 돼야 돼요. 제주어 저는 교육을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또 서명운동 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해야만이 자라는 세대가 제주어를 전승하고 우리 아버지는 쪽짝하다는 말 못 알아먹어도 아이들은 아버지 막 쪽짝한 게 형 비킵서 이럴 정도가 돼야 돼. 이래야지 제주어가 살아남지. 저는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저도 이 동감한다는 뜻에서 쪽짝행. 아니 그러니까 그 공교육에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조례로 가든 뭘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좀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서울을 중앙이라고 하거나 우리를 지방이라고 하지 않고 서울도 지역이고 제주도도 지역이다 이런 지역주의로 이렇게 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표준말, 하나는 방언, 사투리 이렇게 해서 사투리는 조금 뭐 좀 후지고 뭐 역시 표준말이 좋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불이라는 대하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최명희 작가가 이제 쓴 소설인데 그 최명희 작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어란 정신의 지문이다. 우리 내 넋이 찍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어가 살려면은 사실은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제주 정신을 우리가 얼만큼 보존하고 지금 지키려고 하느냐? 그것도 퀘션 마크예요. 저는 제주 이비전이 사실은 국제 자유도시입니다.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제주어를 보존한다? 넌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건 지금 견해가 상당히 다른데 지금 그건 이제 우리가 좀 교차 수준적으로 혼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대호 실장님 아이디어는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독일의 데모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제주의 문화자원을 가장 보존하고 이걸 지키는 일은 가장 세계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실장님과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거기 획기적인 관광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다만 우리 지금 제주어는 이 중세 국어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사실 우리는 고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아래야자 아래아 한글 우리 그대로 갖고 있고 뭐 무사 이것도 무삼 일로 무삼하리오 고어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주어는 언어라는 것은 생장 발전 소멸의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이건 가령 캐나다 퀘벡 지역도 마찬가지죠. 원래 본토의 프랑스의 불어가 넘어가면서 그 고립 지역에서 그 단계가 정지됐기 때문에 고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주어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문화 관광의 아이템도 될 수 있고 우리 문화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잘 지켜갈 때 국제 자유 도시에서 제주가 진정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어만 지킨다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제주의 문화, 제주의 정신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그 안에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가? 정책적으로든 비전에 있어서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언어만 지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언어는 진화해 갑니다.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화해 가면은 그것이 제주다웠게 진화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주 문화와 제주 정신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언어만 딱 떼어서 고민을 하게 되면 아까 전시행정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제주어 주간이나 만들고 뭐 경시대회 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해서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제는 언어만 딱 떼놓고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제주의 정신은 무엇인가? 제주의 문화의 정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사회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요. 언어는 생득적으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우리는 사실 이미 이제 그래도 어르신들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주어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리고 또 제주어를 사랑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국제자유도시가 표방이 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 그런 정신을 배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정신이나 문화나 그리고 언어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결국은 제주어를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위급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문제가 정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17세기에 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고전주의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빵스에서 언어는 영혼이다. 언어는 영혼이다. 제주어는 제주인의 혼입니다. 제주어는 제주인의 혼이에요. 4.3 사건 때 우리 폭도란 표현이 좀 안 쓰잖아요. 그 어떤 할머니가 요즘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 조심스러워요, 그죠? 네. 저항 세력? 네, 가해자. 어때야 되나? 가해하신 분들이 가해자 분들이란 표현 쓰면 안 되겠죠. 가해자가 어떤 할머니를 죽이는데 그 할머니가 손지한테 날랑 내부로동 늘랑 도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손지가 살았어요. 왜? 그 가해자가 그 제주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제주인의 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박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주어는 뭐죠? 제주어는 제주인의 혼입니다. 제주어를 지키지 못하면 제주의 혼은 없어져요. 그리고 제주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왜 그럼 제주어가 약화됐는가? 표준어 교육 때문이죠. 박정희 정권 당시에 표준어 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표준어는 중앙의 언어고 제주어는 사투리고 변방의 언어라는 생각을 계속 주민들에게 고취시키면서 세뇌당하면서 제주어가 폄하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인 이 제주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왕 영혼이 말 나온 김에 사실 제주라는 뜻 혹시 아십니까? 알죠. 예. 물 건너. 물 건너 물 건너 있는 고을이거든요. 사실 제주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어라고 하지 말고 탐나어로 하면 어떨까 맛이? 찬성입니다. 협력국에 대한 생각보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영주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왜냐면 영주말? 사실 제주라는 이 말뜻을 알고 난 다음에 참 슬프더라고요. 여기서 영주말이라고 지금 하시죠. 영주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한자가 보면 좀 어려워서 우리. 예. 한자도 아닌 그냥 우리 원래 이거 탐나. 탐나어. 저 좋은 탐나어. 것 같아요. 저도 탐나어 좋습니다. 보존협회에서 탐나어로 좋은 것 이렇게 같아요. 붙이면 어떨까? 탐나어. 이름을 규정하는 것은 부르는 사람의 역량인 것이고 중앙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서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좋든 싫든 어떻게 정해지면 이제 서로 약속이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제주어 또는 뭐 탐나어 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이 시장에서 제주어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뭐 이게 이 문제가 시장의 형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당연히 공교육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공교육에서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제주의 역사, 그러니까 제주의 문화 어떤 이걸 한 가지 같이 사태를 바라볼 때 아까 그 예. 바로 정신 얘기하는데 어떤 한 가지 사태를 바라볼 때 해결하는 방법은 분야마다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석 회의니 관계장관 회의니 하는 것이 그런 것들 그런 부분 말하자면 문헌적으로 제주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얘기들을 스토리들은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활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최후의 생활자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퍼졌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중에 요즘은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말하자면 사투리를 노골화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제주도어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막을 달더라도 그대로 배우들이 소화를 못해서 그렇지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왜? 그 드라마나 영화의 퀄리티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드라마 영화 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은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의 힘이 크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보면 제주도도 뭐 사우스 카니발 뭐 그리고 뚜런 브라더스 뭐 예. 이렇게 제주어로 노래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양정을 수도 있고. 문화 그렇죠. 문화 예술인들을 좀 제주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쪽에 어떤 지원을 확대하고 그러면은 좋은 말씀이에요. 예. 저는 어떨까? 지난주에 오멸 감독을 뵀었어요. 오멸 예, 감독 예. 인터뷰를 오멸 했었는데 예.
오멜 감독이 제주의 대표적인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물숨을 제작한 고이현 감독도 계십니다만 이 오멜 감독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슬이든 그분이 만드신 뽕돌, 뭐 하늘로 간 황금마차 영화를 쭉 보면은 전부 제주어로 하거든요. 전부 제주어라고 그 밑에 자막을 표준어로 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감독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어요? 왜 제주어로만 된 영화만을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뭐라 그러시냐면 제주가 너무 난개발이 되고 제주의 역사가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잊혀져 가는 제주의 역사를 영화로 기록하고 싶다. 나는 기록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 빨리 변해가는 이 제주의 상실돼가는 역사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지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화 예산을 500만 원 갖고 예산을 갖고 만든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 문화 예술 보호 지원법이 발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그분들의 예술가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좀 편안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여기 와 있는 예술가들도 예술 활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생계가 힘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 이사장님 말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예술 정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문화재니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제주도에 관련된 영화나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저 말하자면 문화재청에서 관리해야 될 정도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만 소위 이게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관련된 시나리오를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중앙에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익숙치가 않게 제주 문화나 이게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선뜻 시나리오의 공모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시나리오가 발굴되도록 하고 이것이 좋은 영화사나 실력 있는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화해서 영화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도 않고 도대체가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빨리 시장에서 도태돼서 할 필요가 없고 우선은 이게 지금 인식이 정비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사투리를 뚜려물어듣으니 아까 뭐 사우스 카니발 시장에서 먹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우스 카니발 같은 경우에 저도 인터뷰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제주도 사투리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비트에도 잘 맞고 해서 그분은 아주 자신은 잘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언어 이런 음악을 가지고 한다면서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하더라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제가 보충 설명하면 사우스 카니발이 라틴 음악 풍으로 해가지고 그 제주어를 많이 이렇게 구사하고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영화 부분에 이 오멸 감독 같은 분의 그 작품은 세계의 큰 영화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작품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흥행하는데 언로가 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흥행 부분을 우리 이 제주도라든지 이 문화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성은 굉장히 높고 그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신의 작품 중에 아이고 귀껏이라는 작품이 있대요. 아이고 귀껏. 귀껏이 뭔지 아세요? 사회자님. 잘 모르겠네요, 저도. 기껏이 못 봐. 귀껏이 뭔지. 기껏. 그게 이제 네, 말씀. 들어본 말인데 네. 기껏. 이게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이해할 수 어려운 없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이거 귀신아 그런 귀신아 얘기죠. 뜻이에요. 예, 약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귀껏 그러면 귀신한데 아들한테도 그런 말 해요. 아이고 이 귀껏아. 그러면 아이고 이 약간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양반이 귀껏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제주 말에는 이 귀껏이라는 말이 애정어린 질책도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귀껏이란 말이 귀신이란 뜻도 되지만은 아이고 이 귀여운 놈아 이런 말도 되고 그래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데 이 양반이 아이고 귀껏이라는 영화를 찍으러 저쪽 어디 영평인가 갔대요. 근데 그 동네 할망들이 그러더래요. 걔는 여기 뭐햄서? 아이고 여기 영화 찍으면서 아이고 영화 찍으면서 이 촌해왕 영화 찍으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걔는 제목은 뭐라? 아이고 귀껏이구나. 아이고 는 진짜 귀껏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오히려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폄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우리 말씀. 지금 이 앉아가지고 우리 제주도 사투리로 이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 사투리로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이 언어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살아 있느냐를 얘기하는 척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빚을 발하려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투자할 만한 마음이 생길 때 빚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승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승화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시장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제주어 보정 기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과 열정이면 이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도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우스갯소리를 한다면요. 아이들이 이제 차 안에 이제 등하원 시간에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는데 요즘 굉장히 이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정말 육지에서 이사 온 아이들이 또 있어요. 얘네들은 표준어만 쓰는데 이제 제주도 아이들이 차를 타면 왜 맨 뒷자리 같은 경우는 아니면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주도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쑥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그 설명을 해주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애들이 그게 너무 재밌나 봐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어른들께 쑥가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물어봐요. 쑥가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이렇게 쓰면요. 사실은 어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주가 좀 변해가는 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제주 말이죠. 그 시골 멀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시골 멀미. 차멀미는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시골 멀미라는 게 뭐냐면 아주 촌구석에서 서울만 아니 그러니까 좀 큰 도시만 가면 울렁울렁거려요. 멀미가 나는 거. 그걸 시골 멀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에 그 한사오궁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문학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문화대혁명 시절에 하방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지식청년으로 이제 거기서 고생을 해요. 노동개조를 당하는데 그 동네가 마교예요. 마교라는 마차오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양반이 소설가니까 마교의 딕셔너리, 마교 사전이라는 소설을 써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골 멀미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황하는 황하의 하라고 하고 양자강이나 장강은 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이나 하라는 게 그 동네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 말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바다가 많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그 암컷 전복을 암핏이라고 하고 수전복을 수핏, 뭐 새끼 전복을 설피역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주도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존의 방식, 생존 양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언어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제주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밌고 의미가 있는 제주말을 문학 콘텐츠로 좀 포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건 오늘 감독 어떤가요?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죠. 그 보면은 사실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신교 쪽에서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이렇게 네네. 제주어로 제주어 번역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성경을 제주어로 번역하고 불경을 제주어로 번역하고 네. 그래서 교회 뭐 이 절 뭐 또는 뭐 성당 뭐 하여튼 또 원불교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곳에서 그 경전을 좋죠. 제주어로 번역하고 제주어로 읽고 뭐 이런 거 하면 사실 신도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될 정말 수도 있을 지금 것 같은데. 저기 도내에 있는 그 예.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약간씩 그 주보에도 한 구절씩 이렇게 제주어 마가복음을 제주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봤는데 아주 좋은 시도인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과제가 더 있다면은 네. 제주어 표기에 대한 것이 아직 일치가 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영병 교수님 같은 분들 거기 애를 쓰시던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잘 숙고할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낸다면 예. 제주도에 보면 우리 황금버스 이렇게 관광버스 다니잖아요. 네. 그런 버스 안에는 뭐 일반 버스까지 꼭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버스 안에는 좋은 생각이네요. 뭐 이렇게 종착지나 아니면 경유지 이런 설명을 할 때 제주도 말로 해주고 그렇죠. 내립서양 뭐 해주고 그러면 예.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그래도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패널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예, 우리 정말 제주어 보존하는 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제 한번